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펠리츠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슈 관련 뉴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한국경제입니다. 코스닥 1000시대 열릴 것 20년간 가보지 못한 길 간다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2000년 정보기술버블 악몽을 딛고 근 20년 만에 최고점에 올라섰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250% 상승하는 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코스닥 시장이 새로운 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전문가 대다수가 연말 큰 조정 없이 내년에 코스닥 1000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코스닥 시장의 한계가 뚜렷한 만큼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코스닥이 불스닥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반적인 시장 동향 알아볼까요? 네, 시장 분위기 괜찮습니다. 계속 좋은데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 가는 데까지 가도록 놔둬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이번 주 글로벌 시장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어떤 궤적을 보이는지 한번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요.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금 빨간색,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대표적인 S&P 500이나 중국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은 아웃퍼폼하는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다 무슨 힘일까요? 특히 개인의 힘이겠죠. 네. 특히 외국인들 매도하고 기관은 예전부터 관심이 없어도 시장에서 계속 매도만 해도 개인의 파이팅 넘치는 매수세가 이렇게 시장을 바꾸고 있다는 쪽에서 지금은 주도 세력은 개인입니다. 좀 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FOMC 회의가 이번 주 있었었죠. 네. 근데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연준은 할 일을 다 하겠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지난 흐름들과 큰 변화 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미국에서 보여지고 있는 부양책 관련된 얘기가 어느 정도 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 관련돼서 연준 의장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주가 네. 수준이 네. 금리에 비해서 비싸지 않다. 적절하다. 네, 적절하다. 예. 그러면 연준이 용인했죠. 주식시장 괜찮다. 주식해라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계속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제 백신 효과와 함께 이제 경기 부양책 일단 아마 조만간 이제 거의 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9천억 대에서 세부적인 내용들만 확인되게 되면 타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이 또 재료 노출로 다시 한번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단기적인 또 변수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장중에는 낙폭을 좀 키웁니다. 그러다가 오후장 들면 다 복귀하죠. 그러다 보니까 장중의 조정을 마무리하는 패턴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인데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도 확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표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 매물이 나오죠. 그런데 이를 또 코스피 쪽에서 개인은 다 받아가는 입장인데 오히려 코스닥을 좀 더 주목할 부분들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오히려 어떤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견인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연기금 같은 경우도 그동안 계속 팔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 코스닥 시장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네. 일단 기관 쪽에서 그동안 계속 매도를 했다가 약간 지금 패닉 바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손바뀜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관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게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예.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또 어떤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네. 쪽에서 내년 1월 효과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베팅을 하자라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네. 좀 더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 또 미국 시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달러와 약세입니다. 지금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달러와 인덱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어제까지만 해도 90대 이상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90대가 이탈하기 시작하죠. 이런 건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예, 가격이 9에서 8로 바뀌었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죠. 네, 그래서 앞으로 예. 8대 초반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예. 이제 본격화된 달러와 약세가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달러와 약세가 되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위험자산 부각을 받고요. 거기다가 또 이어지고 있는 신흥국 관점 쪽에서 당연히 관심이 높아지고 또 하나 제가 보기엔 비트코인 같습니다. 어제 제가 그랬거든요.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뭐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게 아니냐. 네. 희소성이 있잖아요. 딱 정해진 숫자가 있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도 자산에 한 예. 10% 정도는 지금 포함시켜야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고 싶은데 계좌를 터주나요?
지금 틀 수는 있습니다. 틀 수 수는 있나요? 있고 돈만 있으면 할 수는 있는데 은행 가봐야 되겠네요. 네, 예. 지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다 할 수 있는 예.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건 뭐 절차적인 문제다 보니까 관심이 더 중요하겠죠. 네, 그런 쪽으로 일단 달러 약세를 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전략도 계속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개인 투자자의 힘이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런 점에서 주식 투자 인구수가 최근에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증가 추세를 이어나갈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수급적인 요인들, 유동성 부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시장에 대한 얘기 좀 더 이어갈 텐데요. 12월 들어서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종목들을 확인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한 2주 정도 넘게 지난 상황 쪽에서 12월 달에 기관과 외국인들 쪽에서 그래도 매도 기조가 좀 뚜렷했는데 뭐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쪽에서는 당연히 지금 LG화학, 삼성, SDI 그냥 2차전지 샀네요. 예, 계속 앞으로에 대한 변화들은 가져가겠다라는 쪽에서 입장이 강하고요. 그중에서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LG전자입니다. 지금 4분기 실적은 계속 눈높이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아마 IT 쪽에서는 좀 잊혀진 종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레벨업은 충분히 내년까지 봐서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외국인들 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필요하겠죠. 그와 함께 또 그 밖에 네이버라든가 이런 또 과거의 전통적인 플랫폼주도 약간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중에서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어제 시장에서 한국전력같이 무거운 회사가 10%대가 올랐다. 또 이게 주목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높겠죠. 근데 좀 안타까운 사실은 내년부터 아마 저희 전기요금도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를 감수하고라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그리고 또 친환경 쪽으로 계속 변화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된 쪽에 가장 또 중요한 제표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어떤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그쪽은 또 개별적인 요인이다 보니까 또 하나씩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원익 IPS죠. 이 반도체 쪽에 또 중요한 종목들 매수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또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반도체 쪽도 관심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또 JYP 엔터주도 약간 좀 잊혀지고 있는 입장 쪽에서 최근에 네. 빅히트가 또 사모펀드에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힘을 잃는데 그래도 이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기관 순매수하는 상위 종목들의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 쪽에서 신풍제약을 많이 사는데 뭐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뭐 페라맥스 뭐 지금 물량도 없을 정도로 뭐 사재기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잘 모르겠고요. 네.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기관이 SK를 많이 삽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듯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많이 사는데 CMO의 강자죠. 그런데 SK도 CMO의 강자로 지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벌써 해외 CMO 업체들을 어제까지 3개나 인수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네. 유전자 치료제 CMO까지 확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또 하나의 강자로 떠오른다. 이 부분도 꼭 놓치지 마시면서 어떤 바이오 쪽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기관은 건설주 쪽에서 계속 베팅을 하고 있죠. 이런 쪽의 동향들 아마 오늘자도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대통령이 이제 민간 공급 확대해라라는 얘기가 어제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오늘 건설주도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고요. 네. 그 밖에 코스닥 쪽에서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일단 CJ는 또 단기적으로 또 부각을 받는 상황들이죠. 그와 함께 종목들을 동향을 봤을 때 엔터주 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아마 오늘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네. 넷플릭스로 스위트홈이라는 혹시 드라마 이번 오늘 처음 공개되죠. 이런 쪽에서의 변화들도 나오면서 또 소부장 종목들도 매수한다라는 점들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지금 언급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메모를 필기를 해서 그 분야들을 다 하나하나 좀 공부를 해 보셔야 되는 네. 그런 중요한 구간입니다. 잘 체크들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 강세 시장 분위기 속에서 또 소부장주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딱 두 가지 얘기하죠.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2차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대형주만 이렇게 쭉 움직였으면 당연히 중소형주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반도체도 소부장주가 최근 들어서 강한 모습들인데 일단 지금 최근에 D램 관련된 추이를 보게 되면은 지금 가격이 벌써 현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현물 가격이 네. 올라오다 보니까 네. 아마 12월 달 고정거래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특히 지금 분기별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디램 추이와 낸드 추이를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내년에 지금 당장의 낸드 쪽은 움직임이 좀 덜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디램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게 다가오면서 내년까지 특히 내년 한 3분기 정도까지는 계속 강세로 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높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를 체크를 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특히 지금 디램보다는 낸드 쪽에 대해서 좀 더 투자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낸드 관련된 쪽의 종목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PSK라든가 원익 QNC, 원익 IPS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강세를 계속 주도한다라는 점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테크윙이나 후성이 좀 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이 격차를 좀 쫓아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한 비메모리 관련된 쪽에서 EUV 관련된 종목들 또 내년도 투자를 계속 강화하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SNS텍이라든가 FST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2차 전지 소부장 쪽도 핫합니다. 네, 수주가 요즘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네, 증설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네. 특히 LNF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어떤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나머지도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 쪽에서 내년에 가장 큰 핵심은 NCMA입니다. 즉 니켈 함유량을 높이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효율을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첨가제가 가장 중요하게 또 부각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주행거리나 고속충전 그리고 또 수명 향상까지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부각을 받을 회사가 나노신소재 같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고속충전을 위해서 음극재 쪽에서 첨가되는 물질 쪽으로 보게 되면 대주전자재료 또 나노신소재가 또 들어가죠. 네, 그와 함께 한솔케미칼까지 소재업종의 강자입니다. 이런 쪽도 같이 챙겨보셔야 될 타이밍 같고요. 또 이제 전액 첨가제 쪽은 저온 특성 특히 안정적이죠. 게다가 또 수명을 늘린다라는 관점 쪽에서 첨보나 캠트로스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딱 하나만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나노신소재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말 연초 주목할 수 있는 코스닥의 중소형 주들과 시장 전반의 흐름들 살펴봤을 때 뭐 건설, 엔터, IT에서는 낸드 플래시와 디스플레이 쪽도 주목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또 2차 전지와 SK 등등등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오늘 쏟아져 나왔는데 이 가운데서 잘 골라보시면 또 좋은 전략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